우리는 왜 점점 더 혼자 있고 싶어질까요? 어릴 때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약속이 없는 주말이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마주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죠. 누군가는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려 듭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 헤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SNS에서는 끊임없이 남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산 이야기, 경쟁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저 피곤해집니다. 40대가 되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맞장구 치고 리액션하는 것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친했던 사람들과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가치관의 차이도 커져갑니다. 20년 지기 친구와도 어느 순간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통의 피로감은 서서히 쌓여갑니다. 이메일, 카톡, 메시지, 업무용 메신저까지 끊임없는 소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잠깐의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모습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주말 아침 일찍 산책을 하는 시간, 드라이브를 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죠. 매일 아침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는 독서 시간, 혹은 조용한 명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역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선 직원으로, 가정에선 부모로, 친구 사이에선 든든한 동료로서의 역할.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 어떤 역할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서로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SNS 속 수백 명의 친구보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양보다 내면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질이 중요하죠.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현명한 결정일 수 있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닌 질로 결정됩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하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관계 맺기의 비결입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화 과정을 겪는다고. 이는 결코 비정상이 아닌 성숙의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게 되는 현상은 정신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칼 융은 중년의 시기를 자아 실현의 황진치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가치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사회생활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만남보다 의미 있는 고독을 선택하게 되죠.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숙한 나이듦이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SNS나 메신저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메시지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씩 발견해 보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죠. 여행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굳이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어도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안을 새롭게 꾸미는 것도 추천합니다. 편안한 독서 공간을 만들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며 나만의 공간에서 평화를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관계 맺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락과 소통이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죠.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에 즉각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페이스로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좋은 관계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닌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관계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소통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SNS 속 수백 개의 좋아요보다 진실된 대화 한마디가 더 값지죠. 현실에서의 진정성 있는 만남에 집중해 보세요. 오히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질적인 소통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닌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세요. 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은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자극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더욱 단단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내면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알림과 메시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인의 피로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피로,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끊을 순 없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한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교류는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